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습니다. 어제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정식 제안입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이미 결정됐다.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또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도의 법적 판단이 영구 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판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립되어 왔습니다.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관습헌법을 앞세운 헌재의 판결은 이미 그 당시 2004년도에도 논란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당시 헌재도 결정문에서 헌법 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이 많이 어렵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되어서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건 국회 결단, 여야의 합의에 의한 국회 결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경험 축적과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서 현재의 판결은 변경될 것입니다. 이미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